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올림피아 수학 현혜균입니다. 오늘의 강의 차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배열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크기가 서로 다른 세수가 있다라고 말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순서를 존재하지 않는데, 순서가 없는데 순서가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순서를 정해서 푼 다음에 순서를 재배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제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거예요, 원래. 서로 다른 세수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렇게 놓고 그냥 풀면은 어느 게 큰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난관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다고 하자라고 해놓고 원래는 순서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재배열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질입니다. 뭐 하루 종일 이 얘기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챕터에 있어서 60일 챕터는요, 이렇게 순서를 재배열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랍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61 단원을 거의 전부 풀어낼 겁니다. 자, 이런 것이죠. 10사람이 각각 물통을 하나씩 들고 약수터에 와서 물을 받으려고 한다. 만일 각 통에 물을 채우는 시간이 같지 않다. 10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통의 크기가 다 다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만이 총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적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느 사람이 뭐 큰 통을 가져왔는지 어느 사람이 작은 통을 가져왔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person 1, P1이 T1시간 걸린다고 하자. P2가 T2시간 걸린다고 하자. 라고 하면서 P10이 T10 걸린다고 그럴 때 T1이 제일 작다고 그래. 여기 같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는 빼고 T1이 제일 작다고 그래. 그 다음 T2, T3, 그리고 T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를 정해줘 버린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역순의 곱인가 동순의 곱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트 1에서 이미 증명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도 우리는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사다리꼴입니다. A, B하고 C, D가 평행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S1, S2, S3, S4라고 주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S1이 좀 크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어느 게 큰지 모르죠. 그래서 S1이 S2보다 크다고 그래 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러가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S1하고 S2를 그림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으면은 그쪽을 S1이라고 그러면 S1이 S2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놓고 S1이 S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으니까 같다고 그래. 물론 이제 S3하고 S4는 넓이가 같게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순서를 재배치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3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6분의 5. 이거는 파트 1에서 뭐 너무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방식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거의 요점별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부정방정식 정수 이론이었다면 여기서는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X, Y, Z 양의 정수의 구하시오. 자연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가 제일 작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반대로 해도 괜찮고요.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는을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재배치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예. 4번. 세 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가 있다. 벌써 서로 다른. 그러니까 X, Y, Z라고 놉니다. X, Y, Z라고 나눠놓고 X가 제일 작고 Y 그 다음 Z가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놓고 재배치해버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의의 두 수가 서로 소고 두 수의 합이 나머지 걸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 이 세 수를 구하시오. 여러분 세 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게 크고 작고 크고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X, Y, Z 이렇게 집합적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X, Y, Z의 값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주고 찾으러 가겠다. 그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럼 5번. 삼각형 ABC 내에서 임의로 점 P를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임의로 점 P를 잡아봐라. 그러면 PA1분의 AP, PB1분의 BP, PC1분의 PC 이 세 개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중 2보다 크지 않은 것도 있고 2보다 작지 않은 것도 있음을 보여봐.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느 게 제일 크고 어느 게 제일 작고 이거 잘 모르겠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느 것, 이것, 이 길이 이러면서 우리는 어느 게 제일 크다라고 해. 그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놓고 문제를 푼 다음에 뭐 순서를 놓고 그 다음 풀면은 제일 큰 놈이 이보다 작지 않고 제일 작은 놈이 이보다 크지 않고 또 반대로 이렇게 보이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느 게 어느 거면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알아서 그 순서를 정해놓고 재배치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넓이로 푸는데 아주 제일 쉽게 그 전에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물통을 가지고 약수터에 왔습니다. 10사람이 물통을 각기 통의 크기가 다른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물통을 받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2리터짜리 페트병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소방차가 왔습니다. 그러면요. 소방차가 2리터 나를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소방차에 물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것이 좋을까? 자, 한번 해볼까요? 나가 있고요. 소방차가 있어요. 뭐 이건 2만 리터 뭐 이 정도 되겠지.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2만 리터. 나는 2리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내가 2리터를 받는 동안 T1 시간 걸렸고 얘가 T2 시간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자, 내가 물을 받는 동안 나도 T1 기다리지만 소방차도 T1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물을 다 받고 갔으니까 소방차는 T2 시간을 물이 다 흐르는 동안 요 정도 여러분 기다릴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T2가 T1보다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소방차 물을 받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겠죠? 그러면 내가 물을 받는 동안 T1 둘이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소방차 자신의 물을 받는 게 T2 시간 걸릴 겁니다. 그럼 총 기다리는 시간이 2T1 플러스 T2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소방차가 물을 받는 동안 소방차도 T2, 나도 T2 기다릴 겁니다. 그럼 소방차는 갔어요. 그럼 나는 이제 T1 기다리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그래 이게 총 기다리는 시간이 소방차가 먼저 하면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런 때가 있어요. 그 약수터나 비단 어떤 다른 데 가서 시간이 걸릴 때 보면은 뭐 어떻게 하나 똑같잖아. 그러면서 왜 새치기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것의 정답은요. 통의 크기가 작은 사람 순서로 먼저 하는 것이 전체적 시간이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개개인이 볼 때는 시간의 비용, 기회 비용이 뭐 자기가 드는 비용이 적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전체적 비용,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그걸 빨리빨리 끝나는 사람이 먼저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제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니까 굉장히 편하죠? 엄청나게 나는 뭐 소방차 되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내가. 그래서 총 합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이 T1 지우고, 그렇죠? T2 하나 지우면 2만 리터 받는, 그러니까 19,908 리터 받는 시간만큼 많이 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심지어 10사람이라면 더 심각하겠죠? 그래. 그래서 P1이 T1 시간 걸린다. P2가 T2 시간 걸린다. 이러면서 P10이 T10 걸린다. 요렇게 여러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T1이 제일 작고 T2 그 다음에 T10이라고 우리가 순서를 배열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P1이란 게 아니에요. 제일 작은 통 가져온 사람이 P1이에요. 그리고 T1 시간 걸린다. 뭐 임의로 초라고 해도 좋고 분이라고 해도 좋지만 T1 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30분이면 0.5시간이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자. 여러분 그러면요. 자,
P1, P2, P3 이러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P1이 물을 받는 동안 P1도 자기 통에 물이 들어오는 시간까지 있어야 되니까 T1, 그 다음에 T1, 그러면서 T1, P10까지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P2가 물을 받는 동안은 T1은 가버렸으니까요. 여기서 T2 이렇게 P1은 물 받고 가버렸습니다. 안 기다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T2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쭉 내려서 P10이 있으면 P9까지는 다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에 물 받는 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총합이 바로 전체 사람 10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에 총합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볼까요? T1 플러스 10 T2 플러스 이러면서 이렇게 9가 되겠죠. 9 T2 플러스 그 다음에 T10 1 곱하기 T10 이렇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은연중에 말입니다. 은연중에 이것의 정답을 선생님이 써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정답을 아예 써버렸어요. 아니 왜? 선생님 어떻게 제일 시간이 작은 것이 먼저 물을 받는다고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미리 제일 시간이 적은 사람이 미리 먼저 물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순서를 우리는 모른다라고 먼저 해놓고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결론을 지어야만이 이 문제를 푼 것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라고 해놓고 다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시간이 제일 적게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소방차하고 나하고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게 정답인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이제 보이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보세요. A가 B보다 크고 X가 Y보다 이렇게 큽니다. 그럴 때 큰 것끼리 곱하고 작은 것끼리 곱해서 더한 것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한번 빼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동순이라고 말하고 큰 것끼리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역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왜? 인수분해를 해보면 A로 인수분해해보면 X-Y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해보면 X-Y는 X-Y A-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X가 Y보다 크고 A가 B보다 크니까 0보다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순이 역수보다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 2개짜리는 그런데요 3개짜리도 진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자, A, B, C, X, Y, Z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 B, C에다가 X, Y, Z를 밑에다가 까는 방법이 3팩토리얼 6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다가 X, Y, Z, X, Z, Y, Y, X, Z, Y, Z, X, Z, X, Y, Z, Y, X. 자, 3팩토리얼 6가지를 전부 배열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이 제일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제일 작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일 스몰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자, 요 초록색하고 바로 밑에 거는 X 2개가 같은 거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동순,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이겼습니다. 자, 요걸 볼까요? Z, Z가 같고 X, Y가 역순이니까 이게 이거를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요거를 보도록 해보면요. YY가 같죠. YY가 같고 ZX가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거를 이겼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요 줄과 요 줄을 보면 Z, Z가 같고 X, Y가 역순으로 돼 있죠. 이놈이 이걸 이겼습니다. 더 크다는 거죠. 이겼다는 말은. 자, 요거하고를 비교하면 X, X가 같고 Y, Z, Z, Y 역순으로 이게 이걸 이겼습니다. 그 어느 게 제일 큽니까? 이놈이 이긴 놈이 또 이놈을 이겼습니다. 더 크다 이거죠. 이게 이거보다 크고 이게 이거보다 크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3개짜리도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 내가 4개짜리 쓸까요? 귀납적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짜야 가장 짧겠는가라고 물은 거예요. 가장 작겠는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19, 1 다시 이쪽으로 올까요? 1이 2 이러면서 10이 있고요. T1이 있고 T2가 있고 이러면서 T10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시간은 역순으로 곱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10T1, 9T2 플러스 이러면서 1T10이 되겠다라는 역순으로 이거를 확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야만이 가장 최소가 된다. 역순으로 곱해야 최소가 되고 동순으로 곱해야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선생님이 이거 한 것처럼 이거를 주어로 생각해서 이게 이거보다 작네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또 이게 X니까 이거보다 작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가도 얼마든지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Z가 있는데 요게 요것보다 작네. Z 지우니까 이거는 동순인데 이건 역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걸로 보여도 되고 큰 걸로 보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결론부터 내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순서가 모른다고 하세요. 선생님은 처음엔 순서를 딱 정해놨지만 모른다! 라고 해놓고 저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이렇게 보임으로써 물통 큰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가장 짧은 총합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풀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사각형 A, B, C, D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랑 C, D랑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한 겁니다. 대각선 AC와 BD의 교점 그 다음에 요거를 S1, S2, S3, S4 이렇게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그림은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은 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가 똑같아서. 그래서 S3하고 S4는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걸 뺀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래서 S3하고 S4는 같구나.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이 S3나 이 S4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1 플러스 S2가 이 S3임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더라도요. S1 플러스 S2가 이 S3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1이 S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순서를 주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저 파트 1에서 했었던 두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우리는 이런 좌표 평면에 있어서 요 X축 양의 방향을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돌면요. 이렇게 세타만큼 돌면 우리는 플러스라고 보고 이쪽으로 보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XY 이렇게 점 찍고 이 길이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R 이렇게 놓는다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입니다. 여러분. 사인 세타는 R분의 Y Y는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 단지 R은 플러스다. 거리니까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여기서 X분의 Y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 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는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가 되겠느냐? 사인 세타하고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하고 왜 같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요. 선생님 여기다 편의상 이렇게 세타라고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요 점을 XY라고 잡으면, 자, 빨간 걸로 그어볼게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180도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 좌표는 Y 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는요. 뭐 이거는 교과서에도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BC 사인 A, 2분의 1 BC 사인 A 또는 2분의 1 CA 사인 B, 2분의 1 CA 사인 B 이렇게 2분의 1 AB 사인 C, 2분의 1 AB 사인 C 이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충분히 이해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것을 S1, S2, S3, S4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S1을 S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번 해보자 라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뭐 이걸 정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거든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S1하고 S2에서 요거를 내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X, 여기를 Y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괜찮죠? 그래서 요것을 봤을 때 A가 B보다 크고 X가 Y보다 크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게요. 요 길이가 훨씬 더 이거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깔렸으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완전히 뭡니까? 닮음입니다. A 닮음이죠. 요 각도하고 요 각도 같고 요 각도하고 요 각도 같고 닮음입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X가 Y보다 크다 이거죠. 그래야만이 요게 이제 얘기된다. 그래서 여기다 는자를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같을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놨기 때문에 우린 요걸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당연히 X는 Y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A 대 B 이렇게 된 거니까 좋아요. A 대 B는 X 대 Y 이렇게 생긴 거니까 닮은 비해서. 자, 그렇구나. 그러면 S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2분의 1 AX 사인 세타가 됩니다. 2분의 1 AX 사인 세타. S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S2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BY 사인 세타입니다. 이것도 세타거든요. 그리고 S3하고 S4하고 같은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은요, 2분의 1 BX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 또는 2분의 1 AY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뭐냐면 18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2분의 1 BX 사인 세타 또는 2분의 1 AY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이거랑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건 S1 더하기 S2가 S1 더하기 S2가 ES3와 ES4하고 같다라는 거죠. 자, S1 더하기 S2 요거 더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사인 세타를 앞으로 빼고 AX 플러스 BY 두 개 더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ES3 그러니까 ES3는 S3 플러스 S4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니까. S3하고 S4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보면은 2분의 1 사인 세타에 AY 플러스 BX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 말이죠. 요거하고 요걸 더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런가? 2분의 1 사인 세타, 2분의 1 사인 세타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AX 플러스 BY 뭐 이제 굳이 증명 안 해도 될 정도죠. AY 플러스 BX. 자, 우리가 순서를 A가 B보다 크고 X가 Y보다 크다라고 놨기 때문에 이것은 동순의 곱이고 이것은 역순의 곱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 증명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도 괜찮아요. B가 A보다 크다, Y가 X보다 크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없지만 순서가 있는 것처럼 놓고 그 다음에 재배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1하고 S2,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 문제, 이 챕터 61챕터의 본질은 순서가 없지만 우리가 알아서 순서를 주고 나중에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밝혀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지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3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3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6분의 5인 양의 정수의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서가 없어요. 이 x, y, z에. 그런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순서를 재배치해버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x분의 1은 당연히 y분의 1은 z분의 1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이거 뭐 뒤집으니까 더 커져버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이렇게 놓은 거면요. 이게 제일 크거든요. 세 개 중에. 그러니까 이것만 3개 한 것이 크겠죠. z분의 1이 제일 작으니까 이게 z분의 3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6분의 5가 되니까 따라서 x분의 3은 6분의 5보다 크나갔다. 18의 5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3 이하다라는 것이죠. 3 이하일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6분의 5니까 6분의 5에 z분의 3. 5z는 18. z는 또 3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써먹기가 너무 힘들죠. 3보다 크나도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아름답죠. 양의 정수니까 3보다 작으나 같아. 그러면 x가 2인 경우와 x가 3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1인 경우는 왜 안 합니까? 1 넣는 순간요. 1분의 1, 6분의 5보다 더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x가 2인 경우야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6분의 5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6분의 3이 넘어가니까 6분의 2는 3분의 1이 됐습니다. 지금 이 마당에 와서는요, 여러분, 이 마당에 와서는 또 뭐 순서를 재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뭐 2개짜리 정도야 우리가 부정방정식으로 얼마든지 풀 수가 있으니까 yz분의 y 플러스 z는 3분의 1이다. yz-3y-3z는 이런 식으로 해요. y-3, z-3 이렇게 되겠죠. -3은 9다. 자, y가 z보다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 9. 작거나 같아. 3, 3. 여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xyz라는 것은 무엇이냐? xyz라고 하는 것은 x는 2인 경우 했으니까 이 경우가 4, 이 경우가 1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x가 2인 경우니까 이 경우는 6, 여기는 6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 x가 2인 경우만 했어요. x가 2인 경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4, 12가 나왔고 3, 3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x가 제일 작다고 그랬냐고. x가 제일 작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 흔들어야 됩니다. 재배치해 줘야 된다 이거지. 근데 2, 4, 12가 서로 다른 수이죠. 따라서 3팩토리얼 6가지가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 4, 12도 있지만 2, 12, 4도 있고 무슨 말 알겠죠? 재배치해 준다 이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봐도 3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6, 6, 6, 2, 6, 6, 6,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순서쌍이고 이렇게 하면 집합쌍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x, y, z 순서쌍으로 됐을 때는 이게 막 흔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x가 3인 경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3인 경우 했더니 3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6분의 5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분의 x가 2인 경우 그래서 보니까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6분의 2.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3은 2분의 1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z분의 y 플러스 z는 뭐 이제야 쉽죠. 이렇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y-2 z-2 한 번 더 써주고요. y쪽이 작은 겁니다. 1, 4, 2,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y, z는 x가 3인 경우거든요. 3. 여기가 넘어와서 3, 6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3인 경우 4, 또 4 이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냐? 세 가지죠. 이게. 요것도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합이 아까 9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합하면 15쌍을 다 찾은 것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데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는데 마치 우리가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해놓은 다음에 재배치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처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순서의 재배치와 비둘기집의 원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직 비둘기집의 원리는 그러니까 서랍의 원칙, 디리클리의 원칙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강의는 5문제이기 되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서 오늘 강의는 비둘기집의 원리가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순서만 사용됩니다. 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가 둘씩 서로 소이고 임의의 두 수의 합이 나머지의 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x, y, z라고 줬는데 서로 다른이라니까 우리가 알아서 순서를 주겠다. 이게 순서 배열의 문제입니다. 순서를 배열한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순서를 준다. 그런 소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 놓고 이 세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세 수를 구하라는 것은 집합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와 뭐와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는 것.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 배열을 일반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놓는다 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자, 그렇습니까? 서로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는 뺐고요. 임의의 두 수의 합이 나머지 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x분의 y 플러스 z, y분의 x 플러스 z, z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요. 다 이게 정수랍니다. 이게 다 정수랍니다.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정수랍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지금 이놈입니다. 왜 이놈이 마음에 들까요? 이렇게 순서를 배치해 놓고 나니까 z분의 x 플러스 y는요. 이거는 z분의 z 플러스 z. z가 제일 큰 거니까 z. 이게 이렇게 생겨버려요. 요거 z 큰 거 썼잖아요. 그죠? z 분모는 똑같이 썼고 2보다 작게 됩니다. 2보다 작아 나누어 떨어지는데 2보다 작아 이 말은 z분의 x 플러스 y가 1이란 소리입니다. 이게요. 알겠죠? 정수이면서 이것은 이제 양수죠, 양수. 양수.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여러분 z가 돼버렸습니다. x 플러스 y가 z가 됐다. 그래서 식이 하나가 여러분 등장을 했습니다. 식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 요거와 지금 요게 남았죠.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x분의 y 플러스 z는 이것은 분명히 x분의 x 플러스 x보다 큽니다. 이건 2보다 크게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겠죠? 그런데요. y분의 x 플러스 z는요. 이건 아주 우습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y분의 x 플러스 이미 우리는 이 z를 알았으니까 x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z 대신에 x 플러스 y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 보니까 y분의 y는 1이고 y분의 2x가 됐습니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 이건 절대로 2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1보다 작으니까 이게 3보다 작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1보다는 커요. 왜냐하면 y분의 z, z가 y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 값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벌써 y분의 x 플러스 z 정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2라는 소리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x 플러스 z는 2y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z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뭐 x 플러스 z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y는 2x 2y죠. 2y 따라서 y는 2x가 되고요. z는 3x가 된 것이다. 그러면 x, y, z라는 놈의 순서상은 x, 2x, 3x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x, y, z 세 수는 서로예요. 그러니까 공약수가 있으면 안 돼요. 공약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x라는 공약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돼야 돼요? 1, 2,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x 뭐 요거에 4자리 좀 4, 8, 12, 4라는 공약수가 있죠. 서로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로 나눠져 버려서 1, 2, 3이 이 문제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풀고 보면 정말 쉬운데요. 풀기 전에는 막막한 문제가 되겠죠. 풀어보면은 뭐 별것도 아니구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핵심은 이거입니다. 이거 덕분에 풀게 됐지, 이걸 안 놓고는 풀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나마 오늘 푼 4개 중에 가장 그 순서를 미리 학생들도 이렇게 정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 수의 순서가 지금은 모르지만 제일 작은 걸 x라고 그래, y라고 그래, z라고 그래 이렇게 놓고 푸니까 쉽게 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 내의 임의로 점 P를 잡은 다음에 A와 P,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선생님 크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A, B, C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그 연장선을 그어봐라. 있고 이것들의 연장선과 대변과의 뭐 꼭 수직으로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C1 요 맞은편이 C1 여기는 B1 맞은편이 A1 요 점을 P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세수 이렇게 그러니까 PA1분의 PA P자를 먼저 쓰겠습니다. PB1분의 PB PC1분의 PC 요 것 중에 가장 큰 놈, 가장 작은 놈을 골라보면 2보다 크지 않은 것이 있다. 제일 작은 놈. 2보다 작아요.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놈은요. 2보다 작지 않은 거. 2 이상인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2 이상이고 적어도 하나는 2 이하다라는 것을 보여봐라 라고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크다 작다라는 것을 이제 순서를 배열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길이의 B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순서를 정해주기 위해서 또 S1 이렇게 그 다음에 S2, S3 무슨 소리냐면요. 삼각형의 면적 이쪽을 S1이라고 주고요. 색깔을 좀 줘보겠습니다. 이쪽 면적을 S2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적을 S3라고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S1이 제일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S3, S2 이렇게 한번 순서를 S1, S2, S3 이렇게 줘도 좋습니다만은 S1, S2 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이럴 때 우리는 PA1분의 PA 이 보세요. PA1분의 PA.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PC1분의 PC를 먼저 해볼게요. PC1분의 PC.
여러분 이게 뭔지 이해되겠습니까? PC1분의 PC는 뭐가 되냐? 그러면 S1분의 S2 플러스 S3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S1 대 S2 플러스 S3는 S1 대 S2 플러스 S3는 PC1분의 PC1 대 PC가 된다. 이것은 중학교 때 우리가 많이 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설명해 볼게요. 또 많이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가 있겠죠. 요 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요 면적을 B라고 그러고 요 면적을 C, 요 면적을 D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그래. 그러면 이 면적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A 대 C거든요. 밑변. 그것은 B 대 D하고 같다. 고개를 숙여보면 뭐 이거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밑변이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A 대 C는 B 대 D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C분의 A는 D분의 B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선생님이 K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A는 CK, B는 DK. 여러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이렇게 더하면은 C 플러스 D의 K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K는 C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B. 그래서 이놈이 뭐가 되냐면 C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보면서 눈치챘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분모 2개 더한 것 분의 분자 2개 더한 것. 우린 이것을 가비의 리라고도 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지만 이런 증명 방법을 택해봤습니다. 자, 볼까요? C 대 A, C 대 A, C 대 A는 이 비율 대 이 비율입니다. 그것은 바로 A 플러스 B 대 C 플러스 D. C 대 A는 C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B.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 볼까요? PC1,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면적 대 이 두 개의 면적 더한 거하고 같다라는 소리가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S2로 몰고 갈게요. S2로. PB1분의 PB는 S2분의 요거 두 개 더한 겁니다. S1 플러스 S3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S1이 제일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1 이하고 이게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 이하가 될 수밖에 없다. 자, 분명히 S3가 제일 작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1 이상이고 요게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 이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여기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순서를 아니 S1, S2, S3는 어떻고 S3, S2, S1이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S1하고 S2를 이렇게 밑에 공략하기 위해서 S1, S2를 이쪽으로 준 것이지 이 순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제일 큰 놈을 밑으로 까는 거, 제일 작은 놈을 밑으로 까는 거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설명 안 해도 충분히 다 이것 대 이거는 이 면적 대 이 두 개의 면적이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새삼스럽게 증명을 해봤습니다. 가비의 리를 통해서. 예, 그래요. 오늘 문제에 선생님이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순서가 원래 없어요. 그 순서를 우리가 정한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서를 재배치하겠다. 아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6분의 5 순서가 없었죠. 근데 순서를 준 다음에 나중에 재배치하니까 15쌍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림이 요게 좀 크고 요게 좀 작고 요게 좀 중간이고 하니까 우리가 S1, S2, S3라고 써서 했습니다만 저같이 그린다면 또 조금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게 큰지 몰라요. 순서를 우리가 임의대로 준 다음에 필요하다면 재배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서 배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금방 얘기한 것을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면 됩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